제가 그 발표문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제가 요약을 해가면서 발표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접근 방법을 제목에서도 제가 그 충청 역사의 가능성, 지역사회 시민권과 위상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말하자면 6.25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충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연한다거나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보다는 역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충청 역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나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저는 천안이 고향입니다. 저희 때는 천안 갈 때까지 성안에서 갈 때까지 사람을 못 만날 때도 있었는데 지금 65만입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역시 충청 지역과 어떤 방식으로 삶과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충청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역사에 대한 이해는 1차로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는 거점으로 포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있는 티빙겐 대학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사하고 지역사를 결합시키는 문제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책이 나온 것들이 지역사와 일상사에 대한 책이 나온 게 있고 그래서 한번 세미나를 해보면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던 차에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잘 모르면서도 사양하지 않고 자임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한 몇 가지를 충청 역사를 정의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택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의 층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쉬운 방법의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가를 보는 건데요. 이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이 초중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역사나 이 한국사나 이제 교과서의 교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사예요. 배우는 게. 그래서 옛날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아마 여기 오늘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그럼 역사가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가르치지 왜 그럼 뭐 다르게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은 실제로 매우 역사적입니다.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국사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전 국민 대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를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조선시대도 이렇게 안 했어요. 고려시대에는 물론이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국사 교과서를 배워요. 이거를 한번 현재 대학 커리큘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배 선생님께서도 그 한문학과 커리큘럼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일별해보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의 과목이에요. 쭉 제가 늘어났죠. 시대사 분야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과목이에요. 이 다른 것 같으세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무슨 한국사예요 다. 왜 지역에 있든 저기 서울에 있든 뭐 아무튼 상관없이 이 국민국가사입니다. 교과서 자체가.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그러니까 고대서부터 이렇게 쭉 그 대학이 이렇게 그 시스템을 짜놓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고려시대사 교수가 퇴임하면 이제 고려시대만 들어가죠. 그래서 국사체제가 계속 온전히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국사라고 하는 거는 이 국사를 만들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요즘 나라를 번역할 때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민족 국가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민족 국가가 아니죠. 국민 국가죠. 개념이. 국민이라고 하는 건 민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영토 안에 있는 그 영토 안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갈족이든 한족이든 한 나라를 구성하면 거긴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갈의 역사든 혹은 탐나의 역사든 바르셀로나의 역사든이 안 중요한 거죠. 국민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뽑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에 배울 때 족보 연구하고 이러면 그 무슨 봉건적인 거냐 뭐 이런 소리 했어요 실제로 역사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제 저는 조선 시대를 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족보 못 읽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역사 분위기에서 족보를 아는 거는 마치 어떤 봉건적 이 사유의 잔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라고 하는 것이 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가지고서는 뜻 있는 역사 선생님이 실습 공부도 하고 답사도 드리고 가지고 뭐 이럴 때나 지역사를 만나지 아니면 교과서는 전부 국사 체제로 돼 있어가지고 중앙 관제의 움직임 기껏 지역이 나온다면 이제 세금 관련한 경제 활동을 얘기할 때 조금씩 나오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와 현재 대학의 한국사 체계 내에서는 이 질곡 속에서는 지역사가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게 디폴트로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우습죠. 충청도 출신이나 전라도 저 공무원을 뽑는데 왜 다 국사를 봐야 되는지. 제가 그때 한번 그래서 저도 도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전라도 공무원 뽑을 때는 국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반 보고 전라도서 반을 봐라. 그랬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웃으시던데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청도 공무원 할 텐데 진급할 때나 행자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언제 뭐 벗어나는 적이 있습니까? 거의 제 친구도 성안에서 저 공무원 하면서 30년 하고 난 다음에 정년했는데 걔는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죠. 그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 해요. 선생님 혼자서. 그러니까 국사 중심의 역사 교육 체제 자체가 심각한 질곡 중에 하나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범주를 좀 재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발표가 오늘 좀 우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아한 수준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 가지고 복잡복잡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상황이라는 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선생님들은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들이 힘들고 지역민은 국사만 배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학의 기본적인 출발은 국민국가사라고 하는 서구 역사학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전주대학교에서 한번 요걸 한번 털어버리고 그 지역사, 인생사 뭐 이런 을 중심으로, 그리고 역사를 하나는 생산하는 역사, 그다음에 전달하는 역사, 이야기하는 역사,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바꿔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2017년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인간이고 그걸 또 전달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든 드라마를 만들든 게임을 하든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범주를 다 역사로 놓고 생각할 때는 지역의 대학들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여기에 국내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첫 번째 제가 역사를 생산하고 하는, 전달하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 역사학에서는 사료학 쪽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대학에서도 잘 안 합니다. 아까 사료 못 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 가르치니까 못 읽는 거죠. 족보 못 읽는 거고. 근데 심지어 영국의 국립기록관의 경우에는 지역사와 함께 족보를 메인 홈에 저기다가 배당을 해놨어요. 지니얼로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막 여기저기서 뒤져가지고 개인이 하든지, 그래도 물론 이제 국립도서관에는 한 구석에 족보관이 있어가지고선 다행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들이 무척 없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연변대학교에 1년 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갔던 이유가 거기에 족보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고 그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훈련시켜 달라는 주문을 받고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조선족 인구 지금도 서울이나 한국이나 큰 도시로 다 나가가지고 연길도 중국 한족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의 대학들은 국민국가사 전체의 커리큘럼에 매몰되어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료학은 논문 쓰는 위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논문은 좀 논문 쓰는데 특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섬세하게 관심을 갖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역사는 의외로 이 외부의 나라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UCLA 같은 경우에도 역사학교에 지역사 교육 과정이 따로 있고요. 우리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다저스 스타디움의 역사도 이것도 별도의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전주대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정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찾아본 건데 옥스퍼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하고 공동체 주제로 계속 논문 내고 있고요. 레스토 프로젝트 같은 거 전주에서 있었던 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 충청 지역의 지역사 연구는 이미 다른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주체, 범위, 위상, 다른 문화 영역과의 연관, 그다음에 다른 삶과의 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름은 유학진흥이지만 유교가 들어갔지만 저는 조선시대의 유교가 서서히 사람들의 삶 전반에 스며든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양상들이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예전에는
왜 저기 도사들이 지냈던 저기 기우제 같은 것도 이제 지방관이 지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왜 저 기우제문 같은 것들이 그래서 조선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들이죠. 유교의 민중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교의 일반화, 보편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 문제는 몇몇 사상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 전체들에 대한 문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라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지자체 시행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학, 무슨 제주학, 충청학, 경남학, 대구 경북학 뭐 이런 생기잖아요. 근데 행정구역하고 역사가 마치 일치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물론 이게 지역사라고 하는 게 갖는 이게 주민들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크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지역학에 대한 개념을 말하자면 혼돈하게 만들거나, 또는 아직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발 중심의 사유, 이게 특히 지자체의 기관장이 갖는 성과라는 걸 드러내려다 보니까, 제가 저쪽 밀양 갔다가 봤는데요. 거기 아주 난개발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의 문화가 개발 위주 내지는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주의해야 될 대목이다 생각이. 그러면은 지역 주민의 민주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의 민주성을 물어봐야 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민들이 누려야 할 지역의 어떤 공유지, 공적 예산이 기업 유치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유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지자체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중앙 중심적 태도 내지는 자본 중심적 태도의 변형이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베리에이션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청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세 가지 세 가지의 범주 속에서 삶을 전달하고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일범주에 사람이 나눴던 흔적, 예를 들어 건양대 입학한 학생증, 공주로 이사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이게 사실은 이런 기록 역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충청 기록 역사관이라든지 공주 기록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이제 움직여 나갔고, 읍지, 도지들이 이런 거고, 삼범주는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 교과서, 드라마 등을 만들어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면 충청 역사의 범주적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유학 같은 주제나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에 하다 보면 그 인물들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추승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때 과장갑이고, 아까 이해준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만들어내는 왜곡들이 있습니다. 전주에는 정여림로에 있어요. 뭐 정여림에 대한 연구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수원 가면 윤건능도 마찬가지죠. 사두세가 당쟁 이상물이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다. 충청 역사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사를 보는 문 자체가 국사와 마찬가지로 근대주의적인 역사관, 서양 중심의 역사관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난 상태에서 지역사와 이른바 한국사가 대등한 위상들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제가 여기서 두 번째로 썼습니다만,
지역사가 시민의 주체로서는 지역사, 자본 중심의 현대사 전개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지역사가 거대 역사, 한국사나 세계사 이런 거,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방황하는 소재주의로 보일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한번 전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과 위상 정리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양상, 또는 한국사 중심의 국민국가사가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양상, 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지역의 대학이나 오늘 제가 인용한 논문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각급 학교나 대학에서 그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노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역 연구 내지는 지역사를 탐구하는 데는 장애 요인이 되어왔던 것들이 있다. 저는 오늘은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역사의 위상을 찾는 데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학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일 텐데 기조 강연부터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천안 출신이시고 또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과 또 평소에 연구 그런 고민, 문제 의식이 녹아 있는 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오학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논평은 공주대학교의 박범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박범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토론문이 있기 때문에 토론문을 간략하게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분야에서 지역사 연구는 메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실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으로 배우는 한국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사가 일반적일 텐데 지금도 여전히 고등학교 때 한국사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학창 시절에 배운 한국사랑 사실 거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역사 연구는 지역 대학에서만 수행하는 일로 치부를 하거나 혹은 지역에 뿌리를 둔 연구자의 몫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연 지역 대학에서 지역사 연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 또한 역시 국민국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연구를 하고 있거나 국민국가사의 흐름에 편승하여 지역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문은 바로 본래 의미의 지역사가 무엇인지를 사실 좀 개념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 충청 지역 역사의 가능성을 지역사 개념의 재정의를 통해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표문이 그 발표자의 경험에 의해서 작성된 것처럼 토론자 또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오래 근무하고 강의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5학년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학위는 그 서울에서 학위를 받았지만은 공주대학교에 대략 한 3년 정도 있었고 건양대학교에 그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저도 경험적으로 좀 토론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토론 질문은요. 지역사가 지역사로 기억되는 방식의 차이와 지역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이제 고향이 천안이다 보니까 천안 지역 사례를 드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향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은 지역 동네 분들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아리고개인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리고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지역에서 저를 어떻게 기억하는 방식이 사실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한 이분이나 역사적 사실은 사실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토론자가 제가 그
예산 지역의 설화를 가지고 한 연구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그 역사가 지역민들에 의해서 기억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 연구는 국민 국가사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거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겠죠. 역사에는 위상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과거 기록 방식의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연구 방법론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역 연구자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 자료가 이미 간행되어 있고 자료집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문화원에서 수많은 자료집을 현재도 많이 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입장에서 자료는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가 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 역사의 가능성에서 지역 대학 이외의 인프라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있는 공주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사별로 현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대학은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실을 가르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료학은 대학원에 가서야 사실은 가능합니다. 학부 시절부터 지역사에 기반한 사료학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모든 대학생들이 대학원에 진출해서 지역 전문 역사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학 이외에 또 다른 역사 연구와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 및 과목을 이수했을 때 진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대부분 학생들은 아마 해당 분야의 전공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토론자가 보기에 충청 역사의 가능성으로 필요한 대학 이외의 인프라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 대학의 커리큘럼 변화로 지역 정책성 수립으로서의 충청 역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 정책성 수립의 관점에서 역사학은 지역학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0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남아 있는 무슨 학, 논산학, 충청학에서 보면은 대부분 사실 메인은 역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그 무엇보다 지역 대학의 사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 대학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은 발표자께서도 이미 몇몇 대학의 사례를 들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토론자가 근무하는 공주대학교 사학과 신입생의 경우에 대부분 백제사나 백제고고학을 염두를 하고 입학을 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지역학은 큰 관심 대상이 아니고 지역대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저도 공주대학교에 가서 처음 한 사실은 공주대학교의 절반은 수도권에서 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졸업한 뒤에 다시 또 수도권으로 갑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이나 지금 여기 있는 한국유구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주대 사학과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졸업생이.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 사실은 서울에서 오죠. 연구원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충남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보다는 한국사 일반에 대한 강의에 더 초점을 맞추고 특정 지역의 지역사보다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대학의 커리큘럼이 지역사 연구 방법론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출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지적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지역대학 사학과 졸업생들은 대부분 지역 연구보다는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과는 무관하게 진출하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역 정체성 수립을 위한 충청 역사의 책무를 과연 맡길 수 있을까? 해석의 무한성, 가치의 역사성, 지식의 지역성은 국민국가사 연구 자료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한 연구 방법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과연 지역사 연구 자료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